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ASMR 음악이론 문제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원한 집에서 강의 들으니까 좋은가요? 학교는 너무 덥습니다. 자, 1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용어는 무엇입니까? 음을 기록하는 데 쓰이는 5개의 줄. 이것을 바로 우리는 보표라고 합니다. 그럼 개념이죠. 특별히 설명할 내용 없네요. 그 다음 높은 음자리표에서 가온도를 바르게 기록한 것은? 자, 높은 음자리표에서 가온도는 바로 여기죠. 덧줄 하나, 아래 덧줄 하나에 줄에 걸려 있는 위치. 여기가 도고, 거기서부터 한 칸씩 줄 칸을 반복하면서 올라갈 때마다 음이 하나씩 높아져서 여기가 도, 레, 미, 파, 솔이었습니다. 너무 쉬운 문제. 자, 그 다음에 3번. 낮은 음자리표에서 개 이름 솔에 해당하는 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낮은 음자리표에서 가온도, 요 음과 동일한 높이에 해당하는 음이 바로 여기였죠. 도. 요 위치가 표시하면 여길 겁니다. 그래서 도에서 하나씩 내려와 볼게요. 시, 여기가 라, 솔, 파, 미, 그 사이 여기가 여기죠. 레, 요게 도입니다. 그래서 솔에 해당하는 음은 4번이네요. 4번 문제. 높은 음자리표에서 다음 음을 낮은 음자리표로 바르게 옮겨서 기보하면 어떻게 되는가? 자, 높은 음자리표에서 가온도가 여기였고 같은 음 높이가 낮은 음자리표에서는 여기. 요 두 음이 도였죠? 요 음은 레. 가온도에서 한 음 위 레 음이고 낮은 음자리표에서는 여기 줄에 걸려 있으니까 덧줄 하나 그 위에 걸려 있는 4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4번 보기 4번이 되겠습니다. 요 음은 미. 요거는 도에서 시, 라, 솔, 파, 미. 요 1번 보기의 음은 레네요. 찾을 수 있겠죠? 근데 요것도 레고 요것도 레지만 같은 음 높이의 음은 아니죠. 한 옥타브 차이가 나는 음이죠. 자, 그 다음 5번 문제. 다음 음의 음이름은 무엇인가? 자, 음이름은 우리가 도가 뭐였어요? 도가 C였죠. 때 여기 도가 C, 레가 D, 미가 E, 파가 F, 솔이 G, 그 다음에 라에 해당하는 요 음이 A였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C가 B, 높은 도 다시 C로 돌아가자. 요거 그냥 외워주세요. 그래서 정답은 1번. 자, 6번. 피아노 건반 그림이 조금 흐리게 나왔더라고요. 여러분 것도 아마 그렇게 인쇄가 돼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약간 그려주면 좋겠어요. 빈속에 커피를 마셨더니 손이 덜덜 떨리네. 술 먹은 거 아니에요? 자, 요 음, 개 이름 읽으면 뭔가요? 파죠, 파. 가온도에 해당하는 음이 위치가 여기다. 도가 여기니까 여기가 도, 레, 미, 파는 도, 레, 미, 파. 여기에 해당할 겁니다. 그런데 파 앞에 뭐가 붙어 있죠? 샵이 붙어 있죠. 샵은 반음을 올리는 기호, 그다음에 플랫이 반음을 낮추는 기호고 피아노 건반에서 이쪽 방향이 높아지는 방향, 이쪽 방향이 낮아지는 방향이었죠. 그래서 여기 파에서 반음을 올리면 답은 3번입니다. 이쪽 방향으로 가야겠죠? 됐죠? 자, 7번 문제. 변화표가 조표로서 사용될 때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자, 변화표는 두 가지로 적용 범위에 따라서 두 가지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조표로 사용되는 경우 그리고 임시표로 사용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죠. 조표로 사용될 때의 특징은 보기를 보면서 알아볼게요. 음자리표 바로 다음에 쓰인다. 음자리표 바로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붙는 경우를 우리가 조표라고 했었습니다. 맞죠? 그다음에 곡 전체에 영향을 끼친다. 역시 맞습니다. 이렇게 앞쪽에 쓰이는 조표로 쓰이는 경우에서의 변화표는 굉장히 힘이 세서 곡 전체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다음에 샵과 플랫이 혼합되어 사용될 수 없다. 이것도 결론적으로 답부터 얘기하면 맞는 얘기인데요. 이렇게 조표로서 사용될 때는 뭐 샵이면 샵이 한 개일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있고 세 개일 수도 있고 네 개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붙을 수 있지만 뭐랄까요 막 뭐 이렇게 있는데 조표가 뭐
샵 플랫 플랫 뭐 이런 식으로 혼합되어서 사용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 3번 보기 맞는 말이고요. 높이가 다르더라도 이름이 같으면 적용된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어떤 곡에 파에 샵이 붙었어요. 그런데 요 음이 만약에 이렇게 정확히 같은 높이가 같고 이름까지 똑같은 파가 있다면 얘는 당연히 적용이 되지만 만약에 여기 낮은 파, 얘도 파잖아요. 요런 경우에는 어떨까? 자, 요런 경우에 적용이 됩니다. 이 곡에 나오는 모든 파, 여기 파든 여기 파든 저 밑에 파든 저 위에 파든 모든 개 이름이 파면 그러니까 높이가 이렇게 옥타브 차이가 나더라도 이름만 파에 해당하면 모두 적용이 됩니다. 그게 조표로서 사용될 때의 특징이죠. 맞는 얘기. 그 다음에 한 마디 안에서만 효력을 가진다. 네, 요거는 임시표에 해당하는 설명이죠.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자, 8번으로 넘어갈게요. 다음의 음표들을 길이가 긴 것부터 짧은 순으로 바르게 배열하는 거. 자, 우리 음표와 쉼표의 길이 다시 설명하지 않을게요. 요거는 그 해당하는 강의의 내용을 모르겠으면 한번 찾아보시고 답만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4번 음표는 한 박, 2분 음표는 두 박, 점사분 음표는 한 박 반, 8분 음표는 반박 해서 긴 것부터 배열하면 얘가 제일 길고 얘가 두 번째로 길고 얘가 세 번째, 요게 네 번째. 보기에서 찾아볼까요? 1, 2, 3, 4 순으로 배열된 건 2번이네요. 자, 그 다음 9번 문제. 점음표의 길이를 일단 이해해야 풀 수 있는 문제인데요. 자, 점음표의 길이를 구할 때 점의 길이는 앞에 붙어있는 본체의 2분의 1이다. 자, 그래서 점사분음표는 요 사분음표 자체가 한 박 플러스 요거의 절반이니까 반박을 더하면 한 박 반이 됩니다. 1.5박이요. 그래서 얘는 한 박 반. 그 다음에 얘는 8분 음표는 반박짜리 음표죠. 그래서 두 개를 합치면 두 박이 되어야 합니다. 두 박에 해당하는 쉼표를 찾는 문제죠. 요거 좀 헷갈려요. 이렇게 뒤집혀져 있는 게 온쉼표 4박. 이렇게 똑바로 줄에 세 번째 줄에 붙어 있을 때 위쪽으로 향해 있는 게 2분 쉼표 2박. 정답은 4번. 갈매기처럼 생긴 게 4분 쉼표라서 한 박. 이렇게 작은 따옴표 같은 게 8분 쉼표 반박. 요거 16분 쉼표 반의 반박.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 다음 박자표를 바르게 해석한 것은? 자, 박자표는 이렇게 분수의 형태로 나타내고 아래쪽 분모에 해당하는 것이 한 박의 기준이 되는 음표의 종류를 지칭하는 거고 위쪽에 있는 분자에 해당하는 숫자는 한 마디 안에 그 기준이 되는 음표가 몇 개 있냐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요 4분의 4박자를 바르게 해석하면 한 마디에 4분 음표가 아래쪽 4분 음표가 3개씩 있다에 해당하는 거겠죠. 그래서 일단 3분 음표가 4개씩 요거 4번, 5번 제끼도록 하겠습니다. 3분 음표라는 음표는 사실 있지도 않아요. 헛소리죠. 그 다음에 셈열임이 어떻게 반복되는가는 4분 음표가 3개씩 있는 4분의 3박자의 경우에는 강, 약, 약으로 반복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4분의 4박자는 강, 약, 중강, 약이고 4분의 2박자의 경우에는 강, 약으로 셈열임이 반복되죠. 8분의 6박자의 경우에는 강, 양, 약, 중강, 양, 약 하나, 둘, 셋, 둘, 셋 이런 흐름으로 셈열임이 반복되게 됩니다. 자, 뒷장 넘어갈게요. 11번 4분의 4박자에 맞지 않는 마디를 찾는 문제. 해볼까요? 4분의 4박자는 일단 한 마디에 4분 음표가 4개씩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한 마디가 4박으로 구성된다는 뜻입니다. 자, 이 중에서 한 마디가 4박이 아닌 마디를 찾으면 되겠죠. 자, 볼게요. 점사분음표 한 박 반, 8분음표 반박, 4분음표 하나. 1번 마디는 4박 맞네요. 2번 마디는 자, 이렇게 빔으로 묶여진 음표들은 여기가 지금 이렇게 묶여 있잖아요. 근데 얘네는
8분음표 4개를 좀 더 쉽게 그리려고, 또 보는 사람도 이렇게 그리는 게 더 보기 편해서 이렇게 표기를 한 것뿐 8분음표를 의미하는 음표예요. 그래서 8분음표 4개는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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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박. 그다음에 4분음표, 4분 쉼표. 쉼표라서 점선으로 해볼게요. 어쨌든 총 1박, 2박, 3박, 4박. 2번 마디도 문제가 없네요. 3번 마디는 자 머리가 하얀 2분음표는 2박짜리였죠. 4분음표 1박, 8분음표 2박, 반박, 반박. 그래서 합치면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3번 보기도 4박이네요. 4번 보기는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한 박이 더 있어야 하는데 이 8분 쉼표는 반박에 해당하는 쉼표였죠. 그래서 이 4번 마디는 3박 반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4박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정답은 4번. 5번 보기. 오음표는 요 하나짜리가 온전한 4박짜리 음표였죠. 그래서 5번 마디는 요 음표 하나로서 4박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12번 문제. 다음 셈여림표들을 여린 것에서 센 것의 순서로 배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는 여리게, 포르테, F는 세게 라는 뜻이고, 개수가 많아질수록 더 여리고 더 세고, 그 다음에 M은 매쪽, 조금이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얘는 조금 세게, 얘는 여리게, 포르티시모 아주 세게, 포르테 세게, 메조 포르테 조금 여리게 라는 뜻. 선생님이 한번 여린 것에서 센 것의 순서로 배열해 볼게요. 여리게, 조금 여리게, 조금 세게, 세게, 아주 세게. 앞에서 두 번째에 위치하는 것은 이거네요. 정답은 5번. 13번. 다음 빠르기 말이 의미하는 것. 라르고. 이것의 뜻은 매우 느리게라는 뜻입니다. 암기 문제라서 설명할 게 없네요. 느리게에 해당하는 말은 안단테. 보통 빠르기로는 모데라토. 조금 빠르게는 알레그레토. 빠르게는 알레그로죠. 쓰지 않을게요. 한번 찾아보세요. 자, 14번. 악곡의 형식에서 니은 부분을 지칭하는 용어. 자, 여기 한 칸을 마디, 2개의 마디로 이루어진 기역 부분은 동기. 그 다음에 동기가 2개 모인 이 4마디에 해당하는 부분을 우리는 작은 악절이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작은 악절 2개가 합쳐진 이만큼을 우리는 큰 악절이라고 부르고, 이 큰 악절 하나를 우리는 한 도막이라고 했었습니다. 자, 15번 문제로 바로 연결되죠. 아래 악곡의 형식을 볼 때, 자, 요만큼을 우리는 한 도막이라고 한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한 도막이 2개면 몇 도막이야? 2도막이죠. 답은 2번. 자, 그래서 어쨌든 한 도막은 8마디예요. 요거만 외워놓으시면 이 악곡의 형식 묻는 문제 쉽게 풀 수 있습니다. 한 도막은 8마디, 요거는 16마디니까 2도막이죠. 자, 16번은 완전 넌센스 문제인데 내고 보니까 좀 헛웃음 나오는 문제네요. 실제 시험에서는 이런 웃음 문제는 안 낼게요. 근데 물론 얘를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문제가 나오겠죠. 자, 이거 뭐 워싱턴 DC, 뭐 디스카운트 이런 거 아니고 다카포, 다카포라는 용어를 줄여서 쓴 겁니다. 답은 2번. DC라고 읽으면 안 돼요. DC라고 쓰지만 읽을 때는 DC라고 읽지 않습니다. 자, 요렇게 객관식 문제의 풀이 끝. 서술형 문제는 6개를 내놓고 있는데요. 서술형 문제는 예상 문제에서만 낼 겁니다. 그래서 예상 문제만 확실하게 알면 문제 없을 거예요. 1번 여러 가지 음자리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음자리표는 높은 음자리표와 낮은 음자리표가 되겠죠. 이렇게 여러 가지 음자리표를 사용하는 이유는 다양한 음역의 음들을, 또는 뭐 음역대라고 해도 됩니다. 뭐 다양한 음역대 또는 음역, 어쨌든 음역에 밑줄 쳐놓은 이유는 이 음역이라는 용어는 키워드야. 반드시 들어가야 정답으로 처리한다는 뜻입니다. 다양한 음역의 음들을, 음역대의 음들을 보기 좋게, 읽기 쉽게 악보에 표현하기 위해서. 이거 그냥 외워서 썼으면 좋겠어요. 다양한 음역대, 다양한 음역의 음들을 보기 좋게 또는 뭐 읽기 쉽게 악보에 표현하기 위해서 다양한 음자리표를 사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높은 음자리표로 표기된 악보를 낮은 음자리표로 변환하여 그리는 문제. 이거는 뭐 쉽게 내려고 하는데
연습을 해보자면 뭐 높은 음자리표에 예를 들어 뭐 미, 파, 솔, 도 뭐 이렇게 있다 하면 이거를 낮은 음자리표 보표를 선생님이 이렇게 답안지에 그려 놓겠죠? 하고 여기에 올바르게 변하나요? 한번 그려봐라 하면 요 미는 도부터 하자면 이 도가 여기였잖아요. 그러니까 미는 도, 레, 미, 파, 솔, 도 이렇게 되겠죠. 덧줄이 될 때도 줄, 칸이 이런 식으로 하나씩 번갈아 가면서 표현되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반복 기호 해석하기. 자, 이거 눈이 잘 좋은 사람만 보이겠네요. 많이 확대해 볼게요. 네, 도돌이표가 있는 경우에는 그 도돌이표 사이의 공간을 한번 반복하고 그 다음에 반복될 때는 1번 괄호가 아닌 2번으로 가며 다카포는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피네에서 마치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이 악곡을 반복 기호를 해석해서 연주한다면 아마도 이렇게 될 겁니다. 가, 나, 다, 라. 어디로 갈까요? 네, 나로 돌아가야겠죠? 네. 가, 나, 다, 라, 나, 다. 반복할 때는 1번 점프하고 2번으로 가서 마, 파. 다카포가 있네요. 어디로 가요? 처음으로. 가. 바로 피네가 나왔네요. 끝. 네. 이렇게 하시면 될 겁니다. 물론 요거를 똑같이 복붙해서 내진 않을 거예요. 조금 뭐 마디의 구성이 변화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도돌이표와 다카포, 피네, 1번 괄호, 2번 괄호의 의미를 알고 있다면 풀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실제 악보를 주고 악곡의 형식을 분석하여 기호를 쓰기. 자, 이거를 완전히 새로운 곡을 주면 여러분이 너무 힘들겠죠? 네. 아이고 잠깐만요. 아이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수업 중에 했던 곡, 수완이강 이런 거를 제시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악곡에 기호를 붙일 때 형식을 분석해서 기호로 나타낼 때 작은 악절에는 알파벳 소문자, 그 다음에 큰 악절에는 대문자를 부여하며 맨 처음에는 무조건 A를 주고 비슷하면 A에 다시를 붙이고 아예 새로운 가락이 나올 때는 B라는 새로운 기호를 부여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곡의 경우에는 나 먼저 고스와니 강물 그리워라 작은 악절 A 날 사랑하는 부모 형제까지 똑같은데 그리워라 대신 이 몸을 기다려 뒷부분만 약간 변형되었기 때문에 A 다시 세 번째 작은 악절에는 밑에 화음 파트 무시하고 윗성부만 봤을 때 이 세상에 정처 없는 나그네의 길 완전히 새롭죠? 나 먼저 곧 이 세상에 대조적이기 때문에 B라는 새로운 기호를 부여하고 마지막 작은 악절은 그리워라 나 살던 곳 멀고 먼 옛 고향 윗성부만 봤을 때 여기 두 번째 작은 악절과 네 번째 작은 악절은 완전히 동일하죠. 그래서 A 다시 큰 악절을 봤을 때는 첫 번째 큰 악절은 대문자 A 두 번째에는 B라는 완전히 새로운 멜로디가 처음 부분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B라는 새로운 대문자를 부여하는 것이 더 타당하겠다라고 해서 얘를 기호로 정리해서 나타냈을 때는 어땠나요? 네. A 괄호 열고 A 플러스 A 다시 그 다음에 대문자 B 괄호 열고 B 플러스 A 다시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제대로 쓸 수 있을지 좀 걱정이 되긴 하네요. 네. 그 다음 5번 조표와 임시표의 효력 설명하는 문제. 효력을 설명할 때는 간단하게 이렇게만 딱 쓰시면 되겠습니다. 조표는 효력을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요. 뭐 음자리표 다음에 쓰인다 이런 내용 쓰지 마시고 효력은 조표는 곡 전체에서 효력을 발생시킵니다. 반대로 임시표는 한 마디, 한 마디라는 개념 반드시 쓰셔야 됩니다. 뭐 일부에서만 이런 것들이 안 돼요. 한 마디 안에서만 효력이 있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6번 빠르기 지시어 해석하기. 좀 더 크게 써볼까요? 이런 경우에는 요 기호가 의미하는 바는 1분에 기준이 되는 시간 1분이라는 시간 반드시 쓰셔야 됩니다. 1분에 4분음표를 100번 또는 100회 100번 연주하는 빠르기다.
또는 뭐 그 정도 연주하는 템포다, 그 정도 속도다, 이 정도는 유사라반으로 인정해 드릴게요. 요거를 해석할 때는 1분에 4분음표를 100번 연주하는 빠르기로 이 곡을 연주하세요 라는 지시이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풀이 끝났습니다. 궁금한 점, 이해 안 되는 점은 댓글로 질문 달아주시면 선생님이 해설 달아드릴게요. 자, 우리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등교에서 또 만나요. 안녕.